삼각함수 그 지수로함수 너무 오래 했어 솔직히. 그동안 진도를 좀 천천히 끌었거든. 보기 안 좋다. 진도를 좀 천천히 끌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저번에 이제 배운 애들은 알겠지만 알면은 대답을 해. 우리가 지금까지 각도는 어떻게 표현했었어? 항상 이제 여기 뒤에 뭘 붙였어? 120, 도 이런 거 붙였지. 단위는 이제 이런 도를 썼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도를 이용하는 각도의 단위를 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이 60분법 대신에 각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배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도 단위가 여기 이거저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cm, 그러니까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이제 얘네들은 좀 이렇게 일반되게 뭐가 있지만 갑자기 마일 이런 거 나오면 또 다른 단위가 되잖아. 근데 그건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분법은 우리가 그동안 써오는 건데 이제 수학을 함에 있어서 단위를 좀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편리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 그게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을 거야. 사실 우리한테 편리한 건 거의 없어. 나중에 이제 공대 가서 수학 배울 때 거기서 이제 유리한 게 많아서 배우는 거지. 그냥 새로운 각도의 표현 방법을 하나 배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이걸 배우기 전에 각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 배운 애들 대답해봐. 각이 뭐야? 너 아니고 너 아니지? 서야? 각이 뭐야? 분직선이요. 거의 비슷했어. 안 배웠는데 대답을 한다고?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됐어? 그럼 이제 이때 두 반직선이 각각 이름이 있어.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움직일 거거든. 가만히 있는 반직선의 이름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움직이는 반직선의 이름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각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얼만큼 회전하였는가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측정을 할 거야. 됐어? 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봤더니 여기가 45도래. 그러면은 요 시초선과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은 요 45도 하나야? 아니요. 잘 생각을 해봐. 야, 시계도 몇 번을 돌아? 지금 저 시계도 몇 번을 돌았어? 무수히 많이 돌았지? 그치?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도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실제로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은 무수히 많지. 그럼 그 각들을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한 각을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일반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0도부터 뭐 예를 들면 알파라는 걸 0도부터 360도 사이 이 정도로 잡고 그럼 얘는 몇 도로 잡아야 돼? 45도로 잡아주면 되지. 45도로 잡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그럼 한 바퀴당 몇 도가 추가가 돼? 360이 추가가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360 하고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곱하기 n 이렇게. 그럼 그때 요 n은 몇 바퀴 돌았는지니까 이렇게 회의글 쳤는데 정수로 나온다고? 유리수. 정수. 왜냐면은 이게 정수라는 건 여기에 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야? 0도 올 수 있고 음수도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0이면은 어차피 45도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오면은 더하기 45도에다가 더하기 360도가 된 거잖아.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360도가 된 거잖아.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회전 방향의 차이. 그렇지. 회전 방향의 차이야. 그럼 회전 방향이라는 건 분명히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그럼 플러스는 어느 방향이고 마이너스는 어느 방향이냐면 플러스가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시계 방향. 됐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시계 반대 방향, 얘가 시계 방향.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n 값이 1이라면 45도 기준으로 어떻게 돈 거야?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렇게 도착한 거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60도라면 45도 기준으로 반대로 이렇게 돈 거야. 됐어?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얘가 시초선이야. 아이고 이거 벌써 분명히 안 되지.
여기 요만큼 각이 30도거든. 요만큼 각이 30도거든. 그럼 얘가 시초선이고 얘가 동경이야. 얘네 둘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요만큼 각의 크기를 30도라고 했을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얼마큼 회전했는가지. 그럼 실제로 몇 도 회전한 거야? 마이너스 330. 마이너스 30.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30도로 간 거지. 그럼 사실 몇 도 회전한 거야? 마이너스 30도 회전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을 할 때는 여기 요 각은 0도에서 360도 사이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도면 실제로는 이렇게 돈 거니까 몇 도 돈 거야? 330도 돈 거지? 됐어? 그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다 뭘 더해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을 얘기를 할 때는 각도기로 잰 각 말고 무슨 각을 얘기를 해줘야 돼? 일반각을 얘기를 해줘야 돼. 항상 요거 안 써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요거 써줘야 되고 360도 곱하기 n. 그래서 그럼 이제 얘를 어디로 옮겨볼 거냐면 아까 내가 실수로 그렸는데 얘를 이제 접해평면으로 이렇게 옮겨볼 거야. 일반적으로 접해평면으로 옮겼을 때 누가 시초선이 되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이 x축의 오른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초선이 될 거고 동경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되겠지? 그럼 동경을 내가 이렇게 뒀어. 그러면서 각을 측정을 했거든. 이 각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0도에서 90도 사이지. 즉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시초선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시초선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 각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야? 0도에서 90도 사이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1사분면 각 이렇게 부를 거야. 제 1사분면의 각 이렇게 부를 거야. 됐어? 그러니까 시초선이 동경이 제 1사분면 위에 있으면 걔는 제 1사분면 위에 가. 그럼 동경이 이렇게 얘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어? 3사분면 위에 있으면 각을 어떻게 측정해야 돼? 얘가 시초선이니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플러스 각은 요만큼 마이너스 각은 요만큼 이렇게 잴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면 돼? 제 3사분면의 각 이렇게 부르면 돼. 됐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표현할 때도 항상 무슨 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가 만약에 뭐 알파도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일반각은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너희한테 이제 이런 것도 물을 수 있어. 360도랑 0도는 같은 각은 아니지. 361도랑 1도로 가자. 361도랑 1도는 같은 각은 아니지. 같은 각은 아니지. 그럼 같은 각은 아닌데 뭐가 같은 애들이야? 동경이 일치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들을 비교를 할 때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각 사이의 관계를 살필 거잖아. 그럼 두 각 사이의 관계를 살필 때도 얘네들이 동경이 어떻다, 동경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하나의 각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각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야. 보면은 어떤 두 각이 동경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두 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걸 물어볼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각을 더할지 뺄지 너네가 결정을 하면 돼. 그럼 봐봐.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양의 각으로 나타내면 요만큼이지.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음의 각으로 나타내면 요만큼이지. 근데 얘는 양의 각으로 나타내면 얼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가지. 그럼 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각을 더할래 뺄래? 그치, 더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합이랑 차 했을 때 어떤 각들이 나와야 되냐면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애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각들을 적당하게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요만큼 각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 각이랑 합치면 정확하게 몇 도가 나와? 그치, 360도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내가 요 각을 알파, 여기서부터 요만큼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고? 360도가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각은 항상 무슨 각으로 표현을 하자고? 일반각. 그래서 360도 더하기 뭐라고 써줘?
360도 곱하기 n 단 n은 정수. 그럼 이렇게 써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이거 지우고 뭐라고 써줘도 돼? 그냥 360도 곱하기 n 하고 n은 정수.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자 여기 몇 개 더 해보자. 이번엔 두각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두각이 이제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두 개 뺄래 더 할래? 요각이 알파고 요각이 베타래. 두 개 뺄래 더 할래? 예요. 더해요. 더 해야지. 너 알파를 요만큼 더하면 몇 도가 돼? 그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180도. 됐어? 이렇게 쓰면 돼. 항상 뭐 더해주라고?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더해주라고. 됐어? 그러니까 더 할지 뺄지는 너네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두 동경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요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하면 두 개 더 할래 뺄래? 더해요. 그치, 두 개 더하면 몇 도가 나오니까? 9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더 있어. 그럼 얘는 두 동경이 어떻다고 얘기할까?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 중에 서로 방향이 반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 중에 서로 방향이 같은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서 얘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거고 얘는 두 동경이 그냥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은 다르다. 그렇게. 그럼 이제 요 경우 말고 요 경우는 요만큼 각을 알파, 요만큼 각을 베타라고 하면 두 개 더 할래 뺄래? 네. 이번에 빼면 정확하게 몇 도가 나오니까? 그렇지.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됐어? 하나만 더 하자. 여기가 아이씨 y 마이너스 x 아씨 가고 들어야 돼. 아무튼 얘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요만큼 각이 알파고 요만큼 각이 베타지. 알파랑 베타 뭐 할래? 더해요. 더해. 더하면 어떻게 되는 270. 오, 그렇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27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요만큼이 알파면 어디가 알파야? 요만큼이 알파니까 요만큼만 채워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적당하게 더하고 빼서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 아니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는 너희가 두 각을 적당하게 더하고 뺐을 때 예쁜 각들이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예쁜 각이라는 게 어차피 90도의 배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찾되 각을 항상 어떻게만 써주면 돼? 이렇게 일반각 형태로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럼 너희 봐봐. 237번 봐봐. 237번에서 420도와 동경이 일치하는 각만을 보기 위해서 오른대로 보르래. 그럼 420도랑 동경이 일치하면 내가 저 각에다가 계속 뭐 해주면 돼? 360도씩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지. 그럼 60도, 그러니까 60도랑 420도랑 동경이 일치하나? 네. 그럼 60도에다가 360도 더하니까 420도 나오니까 맞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는?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지. 360도 더해봤자 300도 걷다 360도 또 더하면 660도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 디귿은 택도 없지. 마이너스 300도는 돼요. 마이너스 300도에다가 360도 더하니까 60도가 나오는데 아까 60도는 맞다 그랬으니까 되지. 네. 그럼 390도는 안 돼요. 이게 될 리가. 됐어? 얘들아 그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에 뭐 딴짓하지 마. 뭐 나 어차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가 숙제를 내니 이걸? 그냥 수업 때 열심히 이렇게 듣고 대답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너희 머릿속에 남아. 이 멍청이들아. 이때 그거 혼자 문제 풀어서 뭐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네 아랫반 애들은 교재를 좀 많이 풀어야 돼. 그래도 너네 반 정도 되는 애들이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 시켜야 돼? 그냥 수업 시간에 완료됐으면 다른 거 풀게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위에 답도 있는데 그걸 못하러 시키겠냐?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와봐. 그다음 239번 같은 거 보면은 238번이든 239번이든 저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는 어떻게 알아? 저 각들을 다 몇 도 사이의 각으로 만들어주면 돼? 0도부터
360도 사이 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줘? 그냥 계속 360도씩 더하거나 360도씩 네. 빼서 확인을 하면 너네가 뭐 바보도 아니고 4분면에서 1사분면의 각은 0도부터 90도, 2사분면의 각은 90도부터 80도, 80도? 180도, 그 다음에 3사분면의 각은 180도부터 270도, 4사분면의 각은 270도부터 360도까지니까 너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40번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 봐봐,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너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두는 게 너희의 실수야. 뭐가 잘못됐어? 360. 그렇지, 일반 각으로 쓰기로 했는데 또 이절로 써버렸지. 그럼 안 돼.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써야 돼? 360도 곱하기 n부터 어디까지?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하면 3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3으로 나눈 거지 그냥 120도 곱하기 n부터 3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 n값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면 되는데 몇 개를 넣어봐야 돼? 아무거나 또 막 넣어봐? 아니지. 적당하게 얘는 몇 개 넣어보면 되냐면 3개만 넣어보면 돼 n값에다가. 근데 3개를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연속된 세정수. 오케이? 근데 왜 하필 3개야? 4개 하면 똑같아지. 그치? 120도니까 3 곱하면 딱 360도 한 바퀴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숫자 몇 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3개. 만약에 이제 여기가 3분의 세타가 아니라 4분의 세타로 나눠서 90도 곱하기 n이었어. 그럼 숫자 몇 개 대입하면 돼? 4개. 그치? 한 바퀴 돌 때까지 총 4개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3개를 대입할 때 뭐뭐뭐 대입해? 0, 1, 2. 그치? 1, 2, 3 아니고 0, 1, 2야. 알겠지? 그래서 0, 1, 2를 대입을 하면 0 대입하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0도부터 30도니까 몇 사분면가? 1, 4, 1사분면가. 그 다음 1 대입하면 120도부터 150도니까 2, 4, 2사분면가. 3 대입 뭐야? 2 대입하면 240도부터 270도니까 3, 3사분면가.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지. 근데 빨리빨리 돌려. 너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십자가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각이 여기 봐봐. 항상 이렇게 돌아야 돼. 너희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각이 어디부터 출발해서 돌아야 돼? 여기부터 출발해서 90도, 여기까지 180도, 여기까지 270도, 여기까지 360도.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야 돼. 알겠지? 일일이 뭐 계산하고 이럴 수는 없어. 선생님 이거 대답은 어떻게 빨리 하나요? 그냥 제가 계산이 빠른 거야. 근데 너희도 너희도 제가 3개 대답할 때 하나 정도 대답할 준비를 해봐. 조금 느리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굴려야 돼. 너네 어디까지 했어 이거? 저희 끝까지 했을 때. 아 진짜로? 네, 그 계산도 다 했어요. 근데 복습하는 셈 쳐. 구교재는 안 풀었지? 네. 그럼 됐어. 근데 왜 아는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줄 지은아? 왜 하주기만 해? 뭐야? 대답 안 해? 지금 유찬이도 뭐 가까이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생각 안 했잖아요. 유찬이 계속 대답했는데? 네. 얘들아 봐봐.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아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대. 동경이 일치하면은 얘네들 더할래 뺄래? 더해서 보더구나? 그치 빼야지. 빼면은 딱 그 뭐가 돼? 그 소수 부분이 같다 그 느낌이지 약간. 그 두 개 빼면 5세타가 되는데 5세타가 0이지. 근데 0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따라서 세타는 뭐가 돼? 5로 나누면 72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세타로 가능한 각이 뭐가 있는 거야? 0도도 있고 72도도 있고 144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음수 쪽도 가능하지. 마이너스 72도, 마이너스 144도 그런 게 가능한데 이러한 각 중 둔각을 구하여라 하니까 누구야 딱? 144도가 되겠지? 그 다음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대충 그러니까 꼭 1사분면 위의 각은 아닌데 그냥 제일 편하게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1사분면의 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래서 하나는 2세타를 나타내는 각이고 하나는 4세타를 나타내는 각이야. 근데 얘가 2세타고 얘가 4세타라는 보장이 있어? 딱히 그건 없어. 근데 그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 없어. 어차피 몇 바퀴 돌았냐 차이야. 그럼 얘네들은 더해 빼? 저예요.
더해. 그렇지. 얘네들 더하면 6세타가 나오는데 6세타가 어떻게 돼? 90도 곱하기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니까 세타는 9로 나누면 15도 곱하기 15도 더하기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도부터 가능해? 15도 가능하고 75도도 가능하고 135도 뭐 이렇게 좀 적는데 얘가 볼 거예요. 15점 7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뭐 쟤네들은 복습이 잘 됐겠지? 유찬이 어려워? 각이 뭐야? 두 반직선이 이루는 이루는 도형. 자,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호도법. 그냥 각에 대한 새로운 단위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표현. 그러니까 결국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측정을 하면 되잖아.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측정을 하면 되잖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내가 여기를 직각이라고 할 거거든. 직각이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요만큼 호의 길이 얼마야? 제발. 4분의 2 2분의 1 파이 아 이거 오래 걸린다. 2분의 파이. 됐어? 야, 그럼 간단한 거야. 야 사실 얘를 이제 시초선으로 하고 얘를 동경으로 했으면은 얘는 시초선 아니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회전을 했어? 90도만큼 회전을 했지. 그럼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뭘 측정을 하자는 거야? 그때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 각도가 변하면 변할수록 당연히 호의 길이도 뭐야? 변하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을 하자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자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각도가 회전했을 때 그때 뭘 측정을 하자?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하자는데 기준을 얘로 잡자야. 그러니까 물론 실제 기준은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을 얘로 잡으면 90도는 뭐랑 똑같이 두자. 이때 호의 길이가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자야. 그냥 그게 끝이야. 어쨌든 단위를 바꾼다라는 거는 1대1로 치환만 되면 되잖아. 그래서 뭐로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동경이 회전을 했을 때 걔가 그리는 호의 길이를 뭐로 대체를 하자야? 각도로 대체를 하자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여기가 90도면 2분의 파이지. 분수 싫지. 그럼 이제 180도 대신에 뭘 쓰자야? 파이. 됐어? 그럼 이제 180도랑 파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대신 이제 얘를 바꿨을 때 얘도 단위가 있어. 근데 보통 생략을 해. RAD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라디안이라고 읽어. 근데 얘는 단위를 생략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 그래서 180도는 사실 파이 라디안인데 파이라고 읽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3-2 이제 내신 대비 해야 되잖아.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답을 쓸 때 45 이렇게 써.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냥 1이랑 1도의 차이를 보여줄게. 저 180도가 몇? 파이지. 그러니까 180도라는 각도는 길이 입장에서는 파이 정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파이가 대략 얼마니? 3.14 정도지. 야, 그럼 얘가 대략 한 3 정도지. 야, 그러면은 양변을 3.14로 나누면 양변을 3.14로 나누면 1은 몇 정도 되는 거야? 57. 몇 도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1이라는 건 실제로 57. 몇 도 정도인데 답을 1도라고 써야 되는 걸 1이라고 쓰면 돼? 그거 큰 실수한 거야. 몇 배 차이나? 57배나 차이가 난다고. 이건 큰 실수하는 거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를 내가 최대한 설명을 뺐거든? 최대한 설명을 뺐어. 근데도 이제 너희가 어렵다라고 해? 근데 왜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야, 얘들아, 그 1m가 100cm거든? 그래, 이걸 어렵다고 하는 거라고 너네가 지금.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1m가 100cm라고 배웠어. 근데 이게 막 어려워할 일이고 막 그대로지? 이게 막 어려워할 일이고 헷갈려할 일이고 무서워할 일이고 그런 거야? 아니지. 그냥 단순히 뭐만 생각하면 돼?
기준 하나만 잡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야 우리가 18cm가 몇 미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대답을 할 수 있어 없어? 대답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이제 기준을 누구로 잡자라는 얘기야? 얘 말고 요걸 기준으로 잡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로 표시된 걸, 즉 60분법으로 표시된 걸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연습,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고,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도 60분법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조금만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봐봐. 180도 기준으로 180도가 파이야. 그럼 60도는 얼마야? 3으로 나누면 되지? 3분의 파이. 45도는 4로 나누면 되지?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진짜 어려운 거. 90도는 6분의 파이. 저기도 써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를 기준으로 잡고 180도를 기준으로 잡고 180도를 몇으로 나눈 건가? 또는 315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중에서 누구의 배수야? 45도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9개 있지? 그러니까 몇 파이라고 쓰면 돼? 4분의 9파이. 7개. 있잖아. 유찬이 뭐 하냐? 유찬이 진짜. 그럴 뻔했네. 유찬이 그대로 당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주어지는 값들이 얘네들의 배수일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해? 빡세게 뭘 빡세게 해요? 아니 봐봐 이거잖아. 180도가 파이잖아. 그러면 1도가 얼마야? 180분의 파이니까 315면 여기다 그냥 뭐 곱하면 돼? 315를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요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바꾸면 항상 먹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얘네를 써먹는 연습을 하는 게 맞겠지? 얘도 알고는 있고. 그래서 여기 봐봐. 쟤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이었잖아. 그럼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이고 여기가 45도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이고 여기가 45도야. 그럼 여기 호의 길이 얼마야? 4분의 파이. 그치 여기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늘려볼게. 여기가 45도야. 이 각이 45도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이라고 해. 그럼 여기는 얼마야? 파이. 봐봐. 우리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기로 했지. 근데 반지름이 변한다고 해서 저게 변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요 45도랑 4분의 파이의 대응 관계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는 내가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하면 돼, 안 돼? 4분의 파이라고 해야 되는데 4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여기 실제로 구해보면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여기 뭐가 곱해졌어? 2가 곱해진 셈이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호도법에서 각도를 호의 길이에 대응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일 때만? 1일 때만 대응을 시키자라고 약속을 하고, 근데 대신에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날 때는 호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자야? 이 각도에다가 뭘 곱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를 곱한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이렇게 둘 거야. 이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 이만큼 호의 길이를 스몰 l,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는 걸 쓸 거야. 그럼 얘네 셋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 원래 l은 정확하게 보였어야 돼? 세타였어야 되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r이 되면서 여기다 뭘 곱하기로 했어? r을 이렇게 곱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얘가 뭐가 편리하냐면 우리가 원래는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2야.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2고 여기가 75도야. 호의 길이 구하라고 그러면 뭐 했어 맨날? 그치 2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75도 그거 했지.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뭐 곱하자는 거야? 요 각을 곱하는데 요 각을 뭐로 바꿔서? 호도법으로 바꿔서. 그럼 75도는 몇 파이야?
12분의 5. 그렇지 12분의 6파이. 영상 밀리는데? 그래서 5파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편리함은 있어.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을 때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할 때 편리함 정도는 있어. 그럼 호의 길이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불러? 부채꼴이라고 부르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L. 2분의 1 RL이랑 2분의 1 R제곱 세타. 그걸 너네 언제 배워? 됐어요. 아니 그 지금 수업 말고 3학년 거에서 3학년 거에서 배웠다고? 알려준 거는 저기서 알려줬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는 너네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12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75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부채꼴의 넓이는?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삼각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떻게 구하자라는 거야? 삼각형 넓이니까 뭐가 들어가? 2분의 1 들어가지. 그다음 밑변 뭐야? R. 그다음 높이 대신에 뭘 쓰자야? 호의 길이. 됐어? 그러니까 매번 이거 하는 과정 대신에 이제 뭐만 하자야? 호도법을 이용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증명하는 거는 이제 요 과정에 있는 얘네들 다 모로 각도들을 다 모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호도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증명이 돼. 그래서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찌됐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하지. 근데 호의 길이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우리가? R 곱하기 세타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 공식을 많이 쓸 텐데 뭐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기본적으로? 저 세타랑 R이랑 L 중에 몇 개 줘? 2개. 2개 정도 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고 또 모두 구하라 그러겠어 당연히. 넓이까지 구하라고 하겠지? 그럼 이제 너네는 그냥 식만 써놓고 계산만 하면 되지 않겠어?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너네가 공식 써서 계속 계산을 해보면 돼. 공식 써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 최대 최소 문제도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외워. 그냥 이거는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을 구하라. 싫어. 부채꼴 여기 길이 8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는 R, 여기도 R. 잠깐만.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둬야 돼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A라고 두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이 호의 길이가 뭐가 돼? A-2R 이렇게 되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R 곱하기 A-2R 이렇게 되지. 왜 이러지? 아니 꼬이기는 둘레의 이거 더했을 때 둘레의 길이를 A라고 두자고. 그럼 둘레의 길이를 A라고 뒀을 때 여기가 A-2R이 될 거 아니야. A에서 2R 빼니까.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R 곱하기 L 이렇게 되지. 그럼 얘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 언제 최대야? R 값이 몇일 때야? 이거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 구할 때 뭐 해야 돼? 그래프 이렇게 싹 그리고 R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럼 R 값이 0일 때랑 여긴 뭐야? A분의 2분의 A 아니야? 그럼 따라서 이때는 뭐야? 4분의 A지. 그럼 따라서 R 값이 몇일 때야? 4분의 A일 때. 그럼 R 값이 4분의 A라는 건 이 호의 길이는 R 값이 4분의 A니까 호의 길이는 2분의 A지. 됐어? 호의 길이 2분의 A지? 근데 세타는 얼마야? 얘랑 뭐랑 곱해야 이게 나와? 2랑 곱해야 이게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니네 또 미지수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내가 일부러 미지수로 보여준 거는 그냥 결론만 얘기해주기 위해서야. 지금 내가 A라고 뒀으면 쟤는 그냥 내가 숫자를 아무거나 막 둬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에 상관없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의 크기는 몇이라는 거야? 항상 2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250번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몇이야? 2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a니까 이게 얼마야? a 값이 8이었으니까 이겠지. 근데 그거 말고 중심각의 크기 같은 거 물을 때는 항상 몇이라고 두고 하면 돼? 2라고 두고 하면 돼. 그래서 251번 같은 경우도 중심각의 크기를 몇이라고 두고 하면 돼? 2라고 두고 그냥 계산만 때리면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2야 이거는. 됐어? 근데 굳이 2라는 거 몰라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찌됐든 지금 전체 둘레의 길이가 8인 거잖아. 전체 둘레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두면 돼? 8 빼기 2r이라고 두면 되지? 그럼 이제 요거 넓이가 여기가 8 빼기 2r이니까 정확하게 뭐가 돼? r 곱하기 4 마이너스 r이 되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뭐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r 값이 몇일 때? 2일 때. 뭐 이렇게. 됐어? r 값이 2일 때 그 뭐식이냐? 최대값을 갖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가 최대가 된다까지 알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끊고 싶은데. 끊고 필수학위 문제 풀고 갑시다. 얘들아 지금 너네 필수학위 문제 한번 풀어봐.